지금 여기 지금 서울에 대지진이 났잖아. 이 황궁 아파트만 살아났고 다 부서졌어. 저 우리가 저 집 하나 살려고 그니까 하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욕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편입하고 싶어하는 그 중산층의 삶. 이럴 때일수록 희생정신이 있으신 분 해야 그치, 된다. 그러면서 귤 까먹어 있던 명탁이가 모두의 거의 만장일치로 대표가 돼. 약간 이게 난 느낌이 부녀 회장이 하기 싫었던 것 같아.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게 원래 책 제목이지. 책 제목이야? 그 한국의 아파트가 중산층한테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거를 다룬 책이 있어. 근데 그 제목을 아마 따와서 하셨을 거야. 아주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해. 그치.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가 아주 메인 소재야. 메인 맞아. 소재이자 공간. 그치. 그래서 시작할 때도 그걸 선언을 하듯이 한국의 아파트의 역사 같은 클립들이 이렇게 지나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중산층적인 욕망을 다룬 포스트 아포칼립스 무비지. 이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차지하는 그 의미나 상징이 굉장히 그렇지. 크잖아. 엄청 크지. 저 우리가 저 집 하나 살려고 그니까. 하고 그 아파트에 따라서 계급이 나뉘기도 하잖아.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재난이 벌어지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욕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편입하고 싶어하는 그 중산층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심볼이자 집약체. 모두가 꿈꾸는 안락한 삶. 그치. 그거를 상징하는 아파트에서 민성이랑 명화가 둘이 신혼부부 같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시작을 하지.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이게 또 화제가 된 게 뭐냐면 그때 순살 아파트 논란이 많았어. 근데 때마침 지금 여기 지금 서울에 대지진이 났잖아. 이 황궁 아파트만 살아났고 다 부서졌어. 황궁 아파트는 네이밍으로 봐서도 그렇고 중국 연도가 좀 지난 것 같거든. 그치. 근데 오래된 아파트가 오히려 튼튼하다 얘기 많이 하잖아. 맞아. 층간소음도 적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요 세계관 안에 옆에 드림 팰리스라고 좋은 아파트가 있었어. 맞아. 거긴 무너졌거든. 맞아. 근데 황궁 아파트는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 황궁 아파트 빼고 다 무너졌어. 황궁 아파트에서도 요 103동 하나만 살아남고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게 대지진이 일어난 거지. 맞아. 진짜 땅이 완전 갈아엎어진 거야. 그치. 폭삭 그냥 다 무너진 거야. 그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부 민성이랑 명화를 그들 시점에서 일단 시작을 해. 지금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막 옆에 아파트에서도 살아남은 막 들어와 있어. 맞아. 뭐 여기서 통조림 같은 걸 팔더라고. 뭐 이렇게 부족하잖아. 그래서 처음에 돈을 내려고 그랬어. 그치. 심지어 그 돈 낼 때 5만 원짜리 줘. 통조림 하나에 황도야. 그러니까. 그 술집 가서 아무도 안 시켜온다는 황도. 맞아. 그거에 5만 원을 줬는데 돈 안 받아요. 그치. 세상이 망했거든. 그니까. 이거 다 그냥 종이조각이야. 그랬더니 얘가 시계를 시계를 주고 그러고서 황도 한 캔을 받아온다. 맞아. 이 물물 교환을 하지. 정상적인 상황이면 절대 거래될 수 없는 물건과 물건이 교환이 되면서 황도 하나를 겨우 얻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집에 돌아오지. 근데 이 집에 지금 와이프 명화랑 왜 옆 아파트에서도 살려달라고 넘어왔다 그랬잖아. 옆 아파트에 살던 꼬맹이랑 엄마 두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맞아. 저 혹시 너무 추워서 그런데 우리 애만 들여보내주면 안 되냐 이랬는데 이게 느낌상 민성이는 살짝 그 배타적인 느낌이 있는데 명화는 남을 도우면서 살자는 주의야. 이분이 직업이 간호사죠. 맞아.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이런 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 분이고 그렇지. 민성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치. 이미 재난 상황이야.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행패를 부릴 수도 있고 그치. 갑자기 우리를 쫓아낼 수도 있잖아. 수상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르잖아. 그리고 지금 애랑 엄마로 했지만 그 뒤에 또 남자가 있을 수도 있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 집을 뺏을 수도 있어. 의심이 많네? 왜냐면 재난 상황이잖아. 그치. 상황을 모르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어찌됐든 들여보내줘. 맞아. 그래서 명화는 되게 살뜰하게 챙겨줘. 근데 민성이는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는 하지만 썩 달갑지는 않은 눈치긴 해. 그치. 민성이는 기본적으로 물론 착한 편인데 이렇게 막 나서서 도와주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명화가 되게 특이하게 배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민성이가 일반적인 중산층의 얼굴이야. 괜히 도와줬다가 내가 오히려 손해일 수도 손해있는 경우가 있다.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어적인 상태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무지할 때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알면 안 무섭거든. 맞아. 알면 안 무서워. 근데 지금 정보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몰라. 이 사람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가 식량도 부족하고 구조대가 올지도 모르는데 같이 논아 먹으면 그치. 우리 둘 밥그릇 챙기는 것도 힘겨운데 생판 남을 들여야 되냐라는 게 민성이의 포지션인 거고 근데 명화는 그래 모르니까 무서운 거니까 알아가면 되지 요런 느낌의 포지션이야. 맞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아파트에 이제 불이 났어. 그래서 헝 소리가 들렸어. 헝 소리가. 그래서 사람들 다 어쩔 줄 모르잖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잖아. 그래. 그래서 모두 그냥 멀뚱하게 지켜만 보고 있어. 어떡해 이러고만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어떤 남자가 튀어나와 막 불을 끄는 거야. 영웅처럼. 영웅처럼 진짜. 구해낸 거지. 맞아, 그 맞아. 상황에서. 네, 알고 보니까 그 사고는 외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건물 딱 하나 남아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다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밖은 지금 추워.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가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였는데 근데 그거를 혜성처럼 등장한 진압을 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박수 한번 칩시다 막 이런 분위기가 돼. 맞아.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성함이 뭐였죠? 했더니 김영탁입니다. 이래. 그래서 김영탁이면 902호? 그 어머니랑 같이 사시는 그 집이구나. 그래서 뭔가 요 이너 서클 안에 들지. 그치. 원래 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위기가 어땠냐? 아직은 이렇게 조직화가 안 돼 있는 느낌이었는데 거기에 중심에 있는 게 부녀회장이었어. 맞아. 부녀회장이 원래도 약간 그 아파트에서 파워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치.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부녀회장이 완전 샤라웃을 해줘. 영탁씨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말면서 샤라웃을 해줘. 그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갑자기 재난이 나다 보니까 사실 각계전투로 살고 있었거든. 그치. 개별적으로 다 살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불이 났어. 그 진압을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지. 순간적으로 결집이 됐어. 그리고 특히나 이 화재가 외부인이 침입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 거야 이 사람들은. 그치. 그래서 주민들끼리 회의를 해. 저 외부인들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회의를 이제 열게 되지. 근데 회의를 여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 의견이 막 중구난방이야. 그래서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회장님이 민성씨 공무원이시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방 끈 길지 않아?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지. 그랬더니 민성씨가 지금 리더가 없어서 문제인 것 같다. 리더를 뽑자. 그러니까 좀 조직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치. 공무원식 사고방식이야. 딱 리더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상명하복. 상명하고 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럼 대표를 누가 뽑느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잖아. 그치. 근데 그때 이제 부회장님이 지금 영웅 있으시다. 영웅 있다. 이럴 때일수록 희생정신이 있으신 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귤 까먹어 있던 명탁이가 모두의 거의 만장일치로 대표가 돼. 약간 이게 난 느낌이 부녀회장이 하기 싫었던 것 같아. 그치. 원래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리더가 잘못하면 욕을 바가지를 먹거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서고 싶지 않아. 그리고 실제로 뒤로 가면은 부녀회장이 바가지를 엄청 긁어. 맞아. 이게 자기가 안 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회장 제가 봤을 때는 저 영탁이가 약간 어리숙했어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바지 사장처럼 하려고 그랬나? 자기가 좀 구슬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얼떨결에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대표가 되면서 처음 안건이 나온 게 저 외부인들을 쫓아낼 것인가 아니면 같이 공존할 것인가 그 투표를 이제 하게 돼. 근데 이미 딱 시작할 때 부녀회장이 이미 여론을 만들어 놨는데 그 여론 자체가 외부인들 들어오면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투표를 했을 때 결과가 외부인들은 다 차단을 하고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되지. 이게 또 뭐 한국 아파트들 굳이 재난 상황까지 안 가도 그렇거든. 그냥 뭐 초등학생들 이 단지 통해가지고 그냥 등하교 하겠다 해도 막아놓는 게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약간 계급이 돼가지고 맞아. 다 막아놔. 성이야 성. 그래서 뭐 처음에 입주민 회의 때 그 얘기도 나. 그쪽은 자가 아니지 않나? 자가가 우선적으로 권리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저 자가거든요? 근데 이 투표도 보면 이미 여론 자체를 거의 다 깔아놨어.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로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가 약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수결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절충안이지 최선의 수는 절대 없어.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투표를 했을 때는 외부인들 다 쳐내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된 거지. 맞아. 근데 문제는 쫓아내자로 했지만 나가라고 해서 나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일단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 외부인분들 다들 모여주세요. 우리 빈집 나눠드릴게요. 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다 이제 나가세요. 이래. 그러니까 지금 다 방패 하나씩 차고 있어. 그니까 우리는 그냥 집 나눠주는 데서 나왔는데 무장을 하고 왔어. 맞아. 나가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외부인 쪽 아저씨 한 분이 쇠파이프 같은 걸로 대표 머리를 쳐. 그래서 대표가 몸빵을 해서 막아내. 쫓아내. 그래서 무력으로 쫓아내. 대표님 잘생겼다. 그럼 또 한 번 더 영웅이 되는 거지. 아파트 만세! 만세! 김영탁 만세! 아파트는 주민의 것! 아파트는 주민의 것! 아파트는 주민의 것! 아파트는 주민의 것! 아파트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요. 아파트 이제 주민들만 남은 거야. 표면적으로는 주민들 남아가지고 여기 나름 이제 법 같은 걸 만들어. 제1조 아파트는 주민의 것. 그래서 주민만 남아있을 수 있다. 2조 식량 배급을 하는데 일한 만큼 가져간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한테 밥을 좀 더 줘. 방범대는 어떤 일을 하냐. 그냥 뭐 지키는 것도 하겠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업무는 나가가지고 식량을 가져오는 거야.
맞아. 파밍해오는 거. 근데 이게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영탁이가 아직 약간의 쭈뼛쭈뼛이 있거든. 그래서 민성이를 찾아가. 이런 거 저도 해본 적 없으니까. 민성 씨는 그래도 공무원이시고 좀 하시잖아요. 또 젊고.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 민성이도 빨리 결혼했다 쳐도 제대한 지 그래도 조금 됐는데. 어쩌겠지. 지금 민성이도 뭐 예비군 아니면 민방이야. 근데 어쨌든 영탁이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어리고. 그래도 뭐 공무원 하던 젊은이니까 그러니까. 뭐 좀 조직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뭔가 대민 사업 좀 해봤을 것 같고. 하니까. 민성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방범 대장이 됐어. 한 자리 차지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따라갈 리더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기에 조금 더 심취를 했다고 해야 하나. 자, 구호 한번 외칠까요? 으라차차 왕국! 으라차차 왕국! 가자!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이거에 적응을 하지 민성이는. 그치. 근데 여기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지. 바로 명화. 명화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야. 외부인들 내쫓을 때부터 다 제정신인가 싶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명화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공존하자인데 그치. 쫓아낸 것부터가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있잖아. 그리고 민성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기가 방범대를 하면서 일을 했을 때 좀 성과가 있으면 더 많은 배분을 받을 수 있잖아. 맞아. 이런 성과를 바로 배분으로써 오니까 거기서 오는 그 뽕이 있어. 그치. 그리고 애초에 민성이의 캐릭터 자체는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덥고 여기까지 시선이 미치지가 않아. 일단 내 밥그릇. 맞아. 그러니까 나의 생존이 중요한 사람이야. 그럼. 그것도 뭐 이해 가지. 가장 평범한 캐릭터일 거야, 민성이가. 맞아. 그리고 어쨌든 방범대 하면서 계속 영탁이랑 같이 다니잖아. 여기서 오는 완장. 완장과 완장질. 이게 사람이 이 군중 심리가 있거든. 방범대끼리 계속 같이 다니면 여기 사고에 또 젖어들어. 명화는 방범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는 거고. 맞아. 명화는 그러니까 외부인의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어찌 보면. 맞아.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리고 방범대 자체가 어쨌든 위험하잖아. 하다 보면 여기서 또 똘똘 뭉치게 돼. 막 누가 죽을 뻔한 상황에 구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전우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뽕이 차. 더 여기서 그리고 또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아야 더 배분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안에 뭔가 그 사회가 생기는 거지. 사회와 위계와 질서가 생기는 건데 거기에서 명화는 점점 남편한테 거리감을 느껴. 나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아니 명화도 그게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김민성 너 그렇게 남 해치고도 맘 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못 돼. 망가진다고. 그러면은 이 방범대들 다 파밍 나가면은 아파트에는 방범대 외의 사람들 사실상 젊은 남자들은 다 나가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뭔가 여성, 아이들, 노약자, 이미 부상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시간대에 명화가 일하고서 돌아오다가 그 꼬마애를 봐. 우리 집에 데려왔었던. 맞아. 잠깐 동안 같이 주몽이야. 지냈던. 주몽이. 맞아. 이름이 주몽이야. 지금 외부인들 다 쫓아냈잖아. 근데 아줌마 이러는 거야. 난 그때 명화 약간 미쳐가지고 헛것보나 했어. 남편이 너무 딴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너무 외로워서 미쳤나 했거든. 근데 헛것이 아니었던 거야. 맞아. 이 아파트에 명화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몰래 있었던 거지. 맞아. 소수 의견이지만 조용조용히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쫓을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 몰래 숨겨두고 있었던 거지. 맞아. 이분이 이런 캐릭터를 많이 해. 지옥에 나오잖아. 아 그래? 화살초. 몰랐어. 화살촉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전혀 다른 느낌인데? 전혀 동일 인물인지 전혀 몰랐는데? 여튼 도균이가 사람들을 몰래 구해주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 집에서 조용히 배급 음식 나눠 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명화는 뭔가 희망을 본 거지. 저 사람들 아직 여기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기 쫓아낸다는 거는 결국 죽으란 소리이기 때문에 살인 같은 거잖아. 그치. 사실상 모두가 공인한 살인인 거야. 그치. 공공의 살인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죄책감이 굉장히 컸는데 저기 주몽이가 있어. 그러니까 도균이한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급품을 조금씩 나눠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범대에서 약간의 성과가 조금씩 있고 좀 숨겨준 사람들이 암암리에 있는 상태에서 나름 이 아파트가 탱탱이가 됐어. 탱탱이 되고 있었어. 우리 좀 먹고 살만해졌다. 그럴 때 이제 막 신나게 잔치를 해. 아이고야, 이게 얼마 만에 고기냐 이거. 남의 살이 이렇게 맛있어. 남의 살이. 많이 드세요.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웬 아이가 오고 있는 거야. 여긴 주민의 것이잖아. 외부인 들어올 수 없는데 왜 외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 그치.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외부인이 아니고 살던 애야. 살던 애였어. 근데 잠깐 나가 있었던 거니까. 나갔다가 지금 이 추위와 재난 상황을 뚫고 여기 온 거야. 그치. 근데 이 아이가 영탁이 옆집 아이야.
맞아. 뉴비가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에 뉴비가 들어온 거잖아. 그치. 이건 주민들도 인정. 주민이니까 인정한다. 그치. 그래서 정말 유일한 뉴비가 된 거지. 그래서 얘 영탁씨 옆집 사는 애예요. 막 그래 부회장님이. 너 옆집 아저씨 기억나지? 예? 여기 와서 인사해. 옆집 아저씨 알지? 몰라? 모르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때는 요즘 애들이 저런다니까 막 그렇게 넘어갔어. 그치.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몰라요.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그때 영탁이 음. 표정이 뭔가 안 좋아. 뭔가 안 좋아.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영탁이가 그 옆집에 부숙 들어가. 아이고, 배고파다 오는 길인가 봐요. 네. 아이고. 아유, 하루 옆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막내가 너무 없었어. 그지? 환기시켜야 돼. 거기 저기 다용도실 창문 좀 열어줄래? 근데 어제는 왜 아저씨 기억 안 난다고 그랬어? 학생 나 기억 안 나? 왜 모른다 그랬어? 막 그렇게 협박하듯이. 그니까. 기억 나 안 나? 나는 것 같아요. 무섭잖아. 뵌 적 있는 것 같아요. 이러고서 상황을 무마를 해. 근데 또 옆집 살던 사람 저 사람 아닌데 하는 그게 생긴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딱 영화의 중간 지점인데 여기서 굉장한 반전이 나와. 안 본 사람한테는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여기서 주의하시고 영탁이가 옆집까지 가서 지금 약간 협박 같은 느낌을 하잖아. 너 왜 기억 안 난다고 했어? 막 그러잖아. 알고 봤더니 얘가 옆집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영탁이가 아니야. 얘가. 원래 이름은 모세범이라는 사람이야. 모세범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아파트 사람이 아니고 이 원래 아파트 김영탁이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 집주인은 사기꾼이었고 그래서 모세범은 얘한테 털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앙심을 품고 돈 받으려고 아니면 해코지라도 하려고 찾아왔어 이 집에. 그래서 어떻게 그 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치. 죽여. 맞아. 그래서 진짜 영탁이는 그때 죽었고 딱 그 혼란한 상황에서 이 대지진이 일어난 거야. 맞아. 이 사람이 지금 살인하러 하필 그날 왔는데 그래서 산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여기 선택받았다라는 합리화가 생긴 건 상태인데. 그리고 그 대사가 있어. 부녀회장이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해. 당신 자가야? 전세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분위기에서 지금 은행 다 무너졌는데 무슨 대출이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바깥 지금 횟가닥 다 뒤집혀가지고 남은 거라고는 이 아파트 건물 이거 하나예요. 솔직히 살인범이나 목사님이나 지금 똑같아. 이제는 위아래 없어요. 다 평등해진 거라고. 리셋된 거지 리셋. 안 그래요? 지금은 뭐 목사님이든 살인범이든 다 리셋이에요. 리셋. 이런 얘기를 해. 거기에서 뭔가 모세범은 나 살인범인데 겠지. 그래서 뭔가 내가 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사실은 그리고 이게 모세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잖아. 사람을 죽인 건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 지금 자기 손으로.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몇 초 뒤에 거대한 재난이 일어나면서 내가 한 명 죽인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치. 게다가 진짜 영탁이는 죄 지은 사람이잖아. 내가 살아남은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의미를 자꾸 찾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자기가 아무리 사기를 당했어도 살인이 훨씬 큰 죄잖아. 그럼.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지금 살아가려면 합리화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자기가 죄책감 같은 것들 때문에 못 살아. 그럴 거야. 그리고 지금 심지어 이 시체를 집안에 두고 있어. 그래. 미친놈이 김치냉장고에 넣어놨어. 김치냉장고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범이 아예 그 전에 진짜 악독한 범죄자였으면은 그게 별게 아니었겠지. 그치.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맞아. 진짜로 이 사기당해서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있던 상황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더니 너는 벌 받아야 된다 라는 그 한 번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였고 원래는 그렇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사실은 제정신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야. 맞아. 그래서 지금 그런 합리화 상태에서 어쨌든 이 아파트를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대표까지 됐잖아. 이 모세범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할 줄도 모르잖아. 자기 아파트 주민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게 점점 사람이 하나씩 성과가 어쨌든 나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대표님이라고 치켜 세워주고 있어. 엄청 치켜 세워줘. 대표님 이러면서. 그러면 사람이 점점 이게 헷가닥해. 으쓱. 근데 이 사람 자기는 알잖아. 내가 주민이 아닌 거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구호가 아파트 주민의 것이 더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약할 때는 공고히 할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외부와 이 갈라치기라는 거지. 외부인들을 막
바퀴벌레라 그래. 바퀴벌레라 그래서 계속 배척하잖아. 이게 보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자기 그 죄책감이잖아. 쫓아내고 이런 거를 얘한테 지금 다 넘기고 있는 거야. 왕좌에 앉혀둘 사람이 한 명 필요해서 왕좌를 만들어줬고 모세범은 거기에 앉아서 그걸 즐긴 거지. 그치. 난 또 여기서 인정받아야 돼. 난 여기 주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죄책감보다는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뽕이 차. 그러니까 이게 둘이 서로 잘 맞은 거지. 수요가 서로 어떻게 맞아 떨어졌어.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하게 끌어주니까 다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민성이도 사실 제의식이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저 사람이 끌고 가니까 거기 맡기는 거야 그냥.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그렇게 일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혀졌지만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들과 명화와 도균이 같은 사람들의 의견은 다 묵살당하고 맞아. 결국은 이렇게 해서 너는 유죄야 무죄야 라는 식으로 되게 흑백 논리로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치. 무엇이 결국 공공을 위한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야 지금 여기는. 그냥 쫓아내고 우리만 살자야. 우리 밥그릇 지키자.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밥그릇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그것도 고민해볼 여지가 있지. 그치. 왜 웃긴 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만 살아남았다 우리가 선택받은 방주에 탄 사람들이다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밖에 사람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 있어. 밖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야 저 아파트 안에 사람들 사람 잡아먹는데 저 근처 가지 말라더라. 그치.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미친 컬트 집단인 거야. 그치. 컬트 집단이고 그러니까 저들은 야만적인 존재야. 그래. 자기 딴에는 되게 문명사회라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야만족이야. 이게 그러니까 공포정치의 무서움이지. 실제 외부가 어떤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채 그치. 일단 무서우니까 살기 위해서 복종을 하게 되는 거. 맞아. 무지와 공포가 되게 위험한 게 일단 나부터 살자 하면서 외부는 밀어내고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대세를 그냥 따라가면서 나의 생존만 지켜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보면 제목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잖아. 사실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세상에 없는 곳이란 뜻이야. 님들 머릿속에 있는 그곳은 없어. 맞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여기는 선택받는 곳이 아니야. 그치. 최후의 방주 같은 그런 곳은 없어. 요거는 뭐 약스폰데 후반부에 보면은 물고가 터지는 그게 있거든. 지금 식량도 점점 구하기 힘들고 물도 구하기 힘들고 요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우르릉캉 하더니 아파트 옆에 옹벽이 이렇게 깨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와. 뭔가 이 수도관 파이프가 하나 터진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난 여진인가? 그러면은 이 아파트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건데 게다가 수도관이 파열이 됐다는 거는 위험한 거잖아. 이게 집안이 막 약해질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역시 우리 선택받았어요 이래. 왜냐면 물이 없었는데 물이 나오니까 님들이 생각하는 그 유토피아는 사실은 없는 거.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미 자기들끼리 살잖아. 집단의식 그 군중심리가 다 취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 노아의 방주에 우리만 선택받아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으쌰으쌰 이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그래 나가면 개고생인데 그치. 나갈 용기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그냥 조용히 수긍을 하게 돼. 그러니까 더 점점 풍성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전체주의가 강해질수록 사실은 이 반대 의견은 사라진다? 아니지. 점점 음지로 숨는 거지. 맞아. 원래는. 음지로 숨고 그 반기는 사실 더 강해지고 있어. 맞아. 기회만 엿보고 있을 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작품이 재밌는 게 뭐냐면 한편에 정치물 같지만 이게 딱 중간 지점에서 리더의 정체가 나오잖아. 저 사람은 주민이 아니야. 이 사람의 정당성이 사라졌어.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저게 언제 걸릴까가 궁금해하면서 보게 돼. 그리고 게다가 이 사람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와중에 이 반대파도 조용히 나오고 있거든.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힘을 어떻게 뭉치게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맞아. 그런 그 서스펜스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후반부를 보게 되지. 그래서 되게 좋은 선택인 거야. 중간에 이걸 딱 정체를 밝힌 게. 그니까. 사실 초반에 근데 막 흘리는 정보들은 많아. 맞아. 예를 들어서 성함 쓰시고요 이러는데 김영탁 써야 되는데 갑자기 미음을 써. 맞아. 미음을 쓰더니 김의 받침으로 삼아. 저 새끼 뭐 있다. 저거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이 보는 우리들은 의심을 빌드업을 해가지. 그치. 나는 참 이게 아파트라는 공간에 갖는 한국인들의 집착과 애착과 뭔가 이 감정이 되게 많단 말이야.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림만 보고서도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학습한 수많은 맥락들을 덧대서 보게 되기 때문에 맞아. 상상되는 게 재밌는 게 많아. 맞아. 그리고 막 사실 이게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면은 영화는 2시간 동안 아파트에서 뭔가를 풀어나가기 굉장히 어렵거든. 그치. 근데 이 한정된 공간에서 엄청 재밌는 그림들이 많아. 일단 그거부터가 이
이 전체 폐허가 된데 아파트 딱 한 동만 서 있어. 맞아. 압도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공간이지만 익숙하지 않게 그려지는 그 그림이 재밌지. 그거는 우리가 이 영화를 만든 사람과 같은 문화권에 살아야만 느낄 수 있는 재미라고. 그치. 그거 아니면 이걸 100% 느끼기 힘들어. 그니까.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축제할 때 아파트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별빛이 내리는 막 이러면서 부르는데 그 축제하는 사람들의 흥겨운 그림자가 아파트에 이렇게 비치는데 맞아. 그것도 참 이 아파트에서 만들어내기 힘든 참신한 그림이었지. 맞아. 그리고 아니 그 노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아파트 그 노래 가사 보면 내 아파트가 아니야. 너의 아파트야. 쓸쓸한 너의 아파트야. 그리고 이 노래 자체는 사실 아파트가 이만큼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대에 뭔가 약간 보회적인 맞아. 세련됨의 상징 막 이런 느낌으로 쓰인 거잖아. 그치. 근데 뭐 적당하지 어찌 보면은. 왜냐면 우린 아직까지도 아파트를 동경하며 살고 있으니까. 그치. 지금 오세영도 이 아파트를 동경하고 있어. 맞아.